복잡한 회로도와 알 수 없는 수식 기호들, 서민 갑부의 의문의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엉뚱한 상상가? 양디슨, 양슈타인, 뭐 양박사. 진짜 천재예요, 천재.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10제곱미터 작은 방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변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편백 구두를 특허를 받아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편백나무로 뜨거운 구들장을 만든다? 더워요. 너무 더워요. 부럽죠? 아, 나도 맨날 와서 찜질해야 되겠어. 가사는요? 20억. 특허 17개 유지하고 있고요. 가쁘시네요. 그렇죠. 특허 기술 가쁘죠. 편백나무 구들장으로 갑부가 되었다는 남자. 구들장계의 이당화가 불리는 그의 성공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고 아직도 만나야 할 갑부가 많다. 과연 오늘의 서민 갑부는?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시나? 여기라 그랬는데. 이 중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데? 가볼까?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다락방. 아이고 따뜻하니 좋네. 몸이 쫙 누르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허리가 펴지네. 방 안에 들어서자 화끈하게 땀 빼고 있는 사람들. 한겨울에 계절을 잊은 모습인데요.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밖에서 좀 오그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추워갖고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쫙 펴지는 몸이 쫙 삭신 아플 때. 삭신. 몸이 쑤실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어머님들. 자세히 들여다보니 방 안은 온통 편백나무로 꾸며져 있는데요. 설마 진짜 찜질방은 아니겠죠? 찜질방처럼 놀아요. 여기 찜질방이에요? 집안에 이렇게 찜질방이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집안에서 편안하게 찜질을 즐기신다는 어머님들. 방 안은 실제 찜질방 버금가는 온도에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계시는구나. 여기는 한여름이네요. 그 옛날 우리 구들장처럼 이렇게 다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래요. 아, 이게 구들장이에요? 예. 나무인데?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고 열이 나요. 일반 구들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나무로 만들었지만 화끈한 녀석이라는데요. 이러면 난방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난방비 별로 안 나오던데? 그래요? 네. 이게 전기세 별로 안 나요. 이 정도로 빵빵 뛰는데요? 땀이 나는 정도로? 너무 땀 나는데도. 난방비 역시 화끈하게 줄였는데요. 한 달 37,000원에 찜질방이 가능하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갑부 어딘지 아세요? 서민 갑부? 서민 갑부요? 이거 만드신 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이 양잡스, 뭐 양천재, 뭐 그렇게 불리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되게 유명하세요. 전라도에서 유명 인사라는 갑부,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오늘 이곳에서 갑부의 편백 구들장이 시공된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뽀얀 속살 뽐내는 정체물을 흘려서 언뜻 마루처럼 생긴 이게 편백 구들장이랍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자재부터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오늘 시공은 갑부에게도 꽤 큰 공사라네요. 제작진은 안중에도 없고 시공 현장부터 확인하는 갑부. 양잡스, 양천재라 불린다더니 정말 남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공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 공사하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네. 그 편백나무 찜질방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여기 전체 방을요? 예. 이제 할 때는 10제곱미터의 작은 방, 서재 겸 찜질방으로 사용할 공간인데요. 찜질방 시공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천장을 편백나무로 꾸미는 것. 갑부의 구들장 기술만 있다면 집 한가운데 찜질방을 만드는 것쯤은 이틀 안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 풍기나 이런 같은 것들. 그때 확인차 공사 현장을 방문한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약간 비용이 부담되긴 한데 뭐 이제 전기료가 또 그만큼 이제 덜 들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익이다 싶은데요. 왜 시공하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했죠. 건강이요? 네. 어떻게 알시고? 소문도 듣고 소개도 받고 해서 매장을 방문했죠. 소문이 광주에 소문이 막 났어요? 네. 안 사람들은 압니다. 편백 구들장 하나로 유명 인사가 됐다는 갑부. 그의 찜질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천장과 벽면을 꾸미자 얼추 찜질방 모양새를 갖춘 방. 이렇게 구들장 없이 벽만 꾸밀 경우 시공비는 3.3제곱미터당 30만 원이라는데요. 이게 이제 바닥에서 벽체 천장까지 다 이게 편백으로 되고 바닥은 이게 깔려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전기 열선이 없이 히트 파이프로 얘가 열을 내서 이 파이프가 열을 내가지고 안에 또 황토를 대어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최적화가 됐고 판넬이네 일종이? 전기 판넬이네? 네,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하고는 열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전기를 갖고 판넬을 들이네.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이 가운데 라인에. 네, 근데 보시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1mm, 2mm로 열 전달이 안 되고 하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편백나무 속에 숨어있는 구들장의 비밀은 전기 열선 없이 특수 파이프와 황토를 이용해 구들을 데우기 때문에 전자파 걱정 없이 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편백향이 코가 진짜 확 뚫릴 정도로 들어오네. 좋다. 우리 동생 늙을 일이 없겠네. 네? 늙을 일이 없고 계속 이제 뭐 읽어야지. 젊은 층하고 황홀경에서 책 읽고 글 쓰고 하겠네. 좋겠네. 부러우세요? 부럽죠. 나도 맨날 와서 찜질해야 되겠어. 좀 황토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황토면 이제 온돌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온돌이 안 되잖아요. 또 제딱 뜨겁게 했을 때 난방의 문제도 또 있고 근데 이 자체가 이제 난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려고 했죠. 드디어 시작된 바닥 시공. 그런데 구들장이 아닌 정체모를 물건을 까는 모습. 새카맣게 생긴 이건 뭔가요? 저거는 타나 코르크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와인 마실 때 병뚜껑이 코르크보드죠. 그거를 좀 더 수처럼 태워서 만드는 게 타나 코르크보드입니다. 근데 이것은 습기 제거하고 엄청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공은 누가 안 하지. 이걸로? 비싸니까. 와인의 병마개로 사용될 만큼 인체에 무해한 코르크보드. 단열은 물론 습기까지 제거해 편백 구들장과는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갑부의 구들장은 미리 제작되어 오기 때문에 마치 마루를 깔듯 하나씩 깔기만 하면 시공이 끝나는데요. 아내와 함께 구들장을 만든다는 갑부. 그가 있는 시공 현장엔 언제나 아내도 함께 있습니다. 조심. 어떡해. 제가 좀 힘이 좀 있죠. 이 정도 방이면은 이틀이면 시공이라고 하죠. 저희 공장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시켜요. 편백 구들장의 장점 중 하나는 시공 시간이 빠른 것.
이틀 만에 찜질방이 완성됐습니다. 10제곱미터의 개인 찜질방이 탄생한 건데요. 어떻게 손님 마음엔 들까요? 오, 너무 멋져. 번쩍번쩍하네. 향기도 좋고 그냥 막 자연성이 와 있는 기분이. 찜질방 회원 모집이야. 이 아파트 찜질방 회원 모집. 3.3제곱미터당 편백 구들장의 전체 시공비는 400만 원. 벽체와 바닥 모두를 포함한 비용인데요. 서재 찜질방을 만든 손님은 총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흠이 없으니까 얼른 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목돈을 들여서도 돈이 아깝지 않다는 손님. 갑부는 한순간에 매출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잘 사용하고 후기를 남길게요.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네, 그렇게 해서 양해 드릴게요. 두 분 안 가세요? 저희는 저거 좀 정말 효과가 있는 체크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찜질하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과연 편백 구들장의 위력은? 방안 온도를 52도로 설정하고 기다려봤습니다. 작동 전 20도였던 방안의 온도가 44분이 지나자 36.7도까지 올라간 모습. 잠시 후 오늘 찜질 제대로 하는 담당 PD. 더워? 손님은 뜨끈한 구들장의 위력에 넉다운. 아주 제대로 찜질 중이십니다. 찜질방 개장 첫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딱 느낌이? 너무 좋아요. 등산한테 땀이 나면 막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 갑부의 편백 구들장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 안 할 수 없겠죠? 그의 공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성수기를 맞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갑부. 구들장 제작이 한창인데요. 먼저 편백나무로 틀을 제작하는 모습. 클램프라고 하는 고정장치로 나무를 고정시키고 편백나무 틀을 조립합니다. 완성된 틀은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샌딩 과정을 거치는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면이기 때문에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드디어 완성된 구들장의 몸체. 이 안에 비밀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여기 뭐 하는데요? 저희 비밀 아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비밀 아지트예요? 뭐 하시는 곳이길래? 제 핵심 기술인 네. 그 히트파이프 난방을 주로 만드는데요. 이게 히트파이프라고 열을 네. 구리의 10,000배 속도로 전달하는 특수한 파이프예요. 재질이 뭔데요 이거는? 동인데 안에 요만큼 액체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진공이에요. 90도 온도에 넣으면 80도까지 1분 안에 올라가요. 왜 그렇게 돼요? 열을 전달하는 게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 물 끓이잖아요. 그럼 밥만 채워서도 뜨거워지면 주전자 뚜껑까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안에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변하면서 이 간을 다 데우는 거예요. 근데 100도씨에서 끓을 거를 진공을 걸어서 30-40도에서 끓게 만드는 게 히트파이프 원리죠. 갑부가 사용하는 특수 파이프. 이 파이프가 구들장의 아궁이 역할을 한다는군요. 파이프 끝에 연결된 히터를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파이프의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 놀랍습니다. 자, 히트파이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방열판이에요. 히트파이프에서 생기는 열을 굉장히 높은 열로 오랫동안 머금고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된 방열판입니다. 이 안에 황토를 채워 넣는 거예요.
핵심 기술은 지금부터 특수 파이프가 들어간 방열판에 황토를 채우는데요. 이거는 어디 황토예요? 저희가 황토산에서 파는 그 황토를 사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건데요? 이 근처 화순에 황토산이 큰 게 있어요. 구들장 제조에 있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갑부 때문에 국내산 황토만 고집한다는데요. 그가 사용하는 황토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아 씨앗을 심으면 싹이 자랄 만큼 건강한 흙이라고 합니다. 근데 황토는 왜 넣으신 거예요, 그럼? 히트 파이프가 너무 빨리 열을 전달하지만 이 황토를 차근차근 데워서 이 황토에서 그만한 열량을 갖고 있는 거죠. 아궁이 역할을 하는 특수 파이프가 단시간에 황토를 데우면 뜨거워진 황토가 식지 않고 구들장 역할을 한다는 것. 난방비가 절약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가장 최적화해서 적은 전력으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그걸 제가 발명을 한 거죠. 이 히트 파이프하고 이 히터를 지금 물리는 방식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 황토를 싸는 거. 그다음에 이 알루미늄 열 전달판 이런 것들 전부 다 특허예요. 편백 구들을 개발하며 얻게 된 특허만 해도 무려 17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들장 연구만 한 결과라고 합니다. 히트 파이프와 황토가 들어간 방열판은 편백나무 틀에 놓고 2시간 동안 전기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점 찍힐 때가 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나갑니다. 온열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편백 구들장이 마룻바닥 깔리듯 시공되는 거랍니다. 지금 간단한 것 같아. 이것만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핵심 원리를 만드니까 그 적용할 범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갑부의 편백 구들장.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 히트 파이프에 대해서 제일 기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히트 파이프. 일단 공기를 데우는 시스템이니까 뭐 전자법정도 아예 할 필요도 없고. 갑부의 구들장은 주문과 동시에 제작, 당일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요? 강주, 장성, 정읍. 이거 전남지방만 되나 봐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한 번씩 몰아서 가요. 서울도 갈 때는 서울도 가요? 네. 전국 8돌 다 가요? 전국 8돌 다 갑니다. 한 달에 몇 개나 나가는데? 이틀에 한 번 걸로 나. 이틀에 한 번 걸로 이런 식으로. 네. 와. 편백 구들장을 판매한 지 12년. 전국에 안 가는 곳이 없군요. 그날 오후 광주에서 다시 만난 갑부 철훈 씨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손님들이 편백 구두를 체험할 수 있도록 10년 전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편백 구들장은 다양한 가구로도 제작되는데요. 편백나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침대와 소파, 경침까지 제작해 손님들의 선택권을 넓혔답니다. 모처럼 쉴 수 있는 시간, 철훈 씨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전기를 계속 불렀거든요. 전기업체를. 그냥 미리 만들어가서 그냥 코드만 꽂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한번 만들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온도가 잘 펴 있는. 그날 저녁 조용하던 매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객님이시고. 네. 소개받고 왔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실은 아들만 둘이에요, 저희 집도. 아들 둘이 너무 잠을 잘 때 막 잠뜻을 하니까 가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서랍이 되거든요. 엄청 길게 나오죠.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팔리는 그런 침대. 네, 한번 누워보세요. 다시. 자,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좀 시원하죠? 되게 따뜻해. 네. 다리를 쭉 펴야 돼. 침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457만 원이에요. 457? 네. 비싸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평생 쓸 거예요. 네, 평생. 아내의 상담 모습을 지켜보던 철훈 씨, 가만히 있으면 갑부가 아니겠죠? 아니, 멀쩡한 침대에 커피는 왜 쏟는 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지켜보게요, 우리가. 편백나무의 풍부한 피톤치드가 살균 작용을 하면서 커피 얼룩을 없애는 모습이라는데요. 관리 역시 수월하답니다. 거기는 이제 온열 소파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결국 침대와 소파까지 구입하기로 한 손님. 선뜻 결정하기 힘든 고가의 침대.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쌌으면 좀 더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더 기쁘게 쓰겠지만 또 나를 위한다고 하면 엄마들 마음은 좀 나보다는 아들을 위한 건강한 구들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심 끝에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다는데요. 매장에서 상담 한 번으로 1,0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이쯤 되니 하루 매출이 궁금해집니다. 여보, 우리도 정리하고 정산합시다. 그럽시다. 아이고. 오늘 얼마나 했어? 오늘은 침대가 지금 4건인데 과연 갑부의 하루 매출은? 침대는 1,659만 원이고 관공사에서 이틀 걸린 그 집은 오늘 이제 입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200까지 더하면은 2,859만 원 했네요. 얼마라고요? 2,850. 2,859만 원 했네요. 개탔네요. 아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스민카프 찍으면서 대박 났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예. 보통 얼마나 하시는데요? 보통 한 달에 침대하고 방공사에서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월 평균 22개의 침대와 소파를 판매하는 갑부. 바닥 시공과 찜질방 시공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면 1년에 약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편백숲에서 만난 부부. 우리 이른 새벽에도 가끔씩 와요. 그냥 산책형 운동 삼아서. 집 근처 편백나무 숲을 찾았는데요. 부부의 데이트 코스 중 한 곳이랍니다. 이 나뭇결이 이렇게 좀 길면서 거칠죠? 이게 편백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나무들은 다 그 색깔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 편백나무는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러요. 오늘은 편백숲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서 저 위로 날아간다던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던 부부. 제작진을 도와주려는 걸까요? 드론 촬영 실력도 수준급인데요. 대체 영상 촬영은 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항상 편백나무 숲에 가깝게 있어서 진짜 편백나무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멋있네. 부부에게 편백나무는 구들장을 만드는 재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데요. 고향의 아름다운 편백숲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 가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영상 촬영을 마친 뒤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철훈 씨가 아무리 바빠도 2주일에 한 번은 꼭 찾는 곳. 편백나무 건조 공장인데요. 구들장의 재료인 편백나무를 건조하는 곳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나무 습기부터 체크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한 일주일은 건조시켰네. 위에 거는 요거는 한 3, 4일 정도? 얼마만큼 충실하게 건조를 했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 잘라서 쓰는데 그래가지고 열을 주잖아요. 그럼 다 갈라지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 건조라든가 이런 걸로 최대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갈라지고 터지면 그 부분을 다 잘라버려요. 최소 2주간 자연 건조를 거치는 편백나무. 여기에 3일 이상 바람으로 건조하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친다는데요. 나무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친 편백나무만이 구들장의 재료가 되죠. 구들장의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철훈 씨. 구들장의 재료인 편백나무의 기준도 그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편백나무는 몇 년 된 거예요? 4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나이테를. 네. 좋은 편백나무 고르는 기준이 저희는 좀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나이테들이 촘촘하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나무들이 잘라놓고 보면 모르는데 이 강성태에 있는 나이테가 촘촘한 것들은 조직이 그만큼 더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뜨거운 구들장의 재료라 단단한 편백나무를 선별하는 건데요. 국내산 편백이 옛날에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이렇게 가지가 많아요. 이 가지가 전부 옹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 안쪽이 다른 나무보다 조직이 한 40배 이상 친밀합니다. 이걸 잘라놓고 가공을 하면 10년까지도 향이 나요. 옹이를 주로 보시면 네네, 좀 옹이가 많은 나무일수록 약간 좀 얘는 향이 오래 가겠구나.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갑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왜 악몽을 꾸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나쁜 냄새가 나면 악몽을 꾼답니다. 근데 편백나무 그 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잘 때 그 숙면을 취하면서 좋은 꿈을 꾼대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부부. 다 편백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때 인테리어 했던 겁니다. 편백 구들장 갑부 아니랄까봐 집안은 온통 편백나무와 편백 구들장 가구로 꾸며져 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1억 가까이를 들였다고 합니다. 되게 예쁘다. 인테리어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직접요? 예, 저희 집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죠. 되게 예뻐요. 한옥 같아, 한옥 진짜. 네, 좀 컨셉을 한옥으로 잡았고요. 불을 한번 꺼보세요.
네, 그냥 그 달빛 아래서 음악 듣고 책 읽고 이런 거 그런 정서를 되게 좋아해서 자다가 책 읽고 싶을 때 스탠드 키기는 너무 좀 그렇고 이렇게 옆에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죠. 한옥 컨셉으로 꾸민 안방,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공정아, 잘 갔다 왔어? 어서 우리 아기. 아기? 우리 아기. 아기라고 보기엔 너무 큰데요. 여기는 우리 큰아이 방이에요. 아, 근데 어디 갔어요? 지금 키르기스탄으로 유학 갔어요. 유학 갔어요? 네. 상 받은 게 있는데 저기 발명대회. 유학 간 큰아들은 아빠를 꼭 닮았는데요. 선생님들이 항상 저보고 양 박사님 그리고 친구들도 지우한테 이제 양디슨 뭐 그런 식으로 불러주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철훈 씨. 그런데 어디 있어? 또 이 방에 있구나. 과일 먹으러 나오라니까. 아니 몽경이랑 같이 과일 먹으면 좋잖아. 대체 유리창에다 뭐 하는 거야? 뭐 갑자기 하나하나 진짜 유리창에까지. 왜 넓고 좋잖아. 아 연습장이 있잖아 연습장이. 아니 한눈에 안 보여서 그래. 뭔데 이거는? 조립식으로 만든 1인용 캡슐 트리. 이런 걸 우리가 근데 왜 해?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는 난방만 개발합시다. 자기가 딱 보면 이 전 세계에서 전라도 광주 이 조그만 우물 안에 있어서 딱 이런 거 서울만 가도 이 그 수면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어디 가서 쉴만한데 아니 봐봐 프라이빗 조명이니 이런 거 조명 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런 부품 설계해서 금형도 뜨고 해서 조립형으로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 할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 떠보지 마세요. 그럼 수면 카페니 뭐니 이런 거 좀 생각 좀 그만 좀 하라고. 원래 이렇게 막 창문에다 막 이렇게 돌발 행동 같은 거 많이 자주 하세요? 네. 근데 조금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지쳤어. 이제 그러려니 하시겠죠. 이분이 끊임없이 이것저것 그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들어주면서도 아 이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밀착 24시간 밀착 감시와 그다음에 격려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별명이 양가입니다. 18년 전 처음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했다는 두 사람. 철훈 씨는 아내를 만난 뒤 인생이 역전됐다는데요. 편백구들장 역시 아내 덕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처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알러브 스쿨에서 만났어요. 쪽지가 와서 열어봐가지고 아 친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났어요. 32살 철훈 씨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아내. 처음부터 이상하게 끌렸다는 두 사람. 알고 보니 동갑내기에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우연치고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채팅을 한 3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개팅을 했어요. 밤에. 밤에요? 네. 심야에 3시에. 그때 만나면 뭐 하셨어요, 새벽에? 제가 이 양반을 태우고 미사리 뭐 춘천 가는 길 이런 쪽으로 운전하면서 그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처음 만남에. 그죠? 뭐 왜냐면 그 프로필란에 보니까 직업에 지식산업권 연구소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항상 있어 보였습니다. 발명가라는 남편이 멋있었던 아내 명숙 씨. 한 5시간 정도로 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 그리고 유머도 아주 잘 하고 그래서 제 스타일이다. 너 나한테 장가 와라 그래가지고. 대표님 먼저요? 네. 너 나한테 장가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하지만 벽에 부딪힌 부부.
자네, 그래서 확실히 직업이 뭔가? 네,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발명? 그 말은 백수나 다름없다는 말이 아닌가? 당시 연구하던 구들장을 침대로 만들어 장인 어른께 선물한 철훈 씨. 아버님, 이게 제가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침대입니다. 보셨죠? 명석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자신 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인터넷으로 양철훈 딱 쳐줬더니 이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 양반 프로필이 나왔어요? 그때는 나왔어요. 네. 네. 그때는 이 히트파이프 난방 개발한 것이 기사가 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실감 1위. 아, 그때 당시에? 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난 얘한테 얘 아니면 난 시집 안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겼습니다. 결국 결혼에 성공한 부부. 장인 어른의 허락을 받기 위해 만들었던 구들장이 편백 구들장의 시초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다시 만난 아내. 근데 어쨌든 얘 하나보다 얘가 더 훨씬 적게 먹어요. 그렇죠. 편백 구들장이 경비실에도 있다? 편백 구들장의 유명세가 경비실까지 접수했는데요. 기증. 기증하신 거예요? 예, 기증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그 입장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럼 이거 쓰시기 전에 뭐 쓰셨어요? 전에요. 네. 전에는 그냥 맨 전기 장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장판. 예,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이롱 비닐 여기에다가 그 코일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죠.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전 밤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볼 때 경비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빨갛게 전열기구 쓰시고 전기 장판 쓰시고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는 거 보고 짠해서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하시던 일 이제 그만두시고 경비 일을 좀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같은 시간 아내보다 일찍 출근한 철훈 씨는 공장에 있습니다. 성수기 시즌이라 분주한데요. 4개 만들어. 몇 개나 하셨어요? 오늘 500개, 50개. 50개요? 오늘은 다른 분이 계시네요? 아, 이분요? 네. 아,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아, 사연이 계시는 분이에요? 예. 이렇게 저랑 닮았죠? 친아버지입니다. 정말요? 예. 제 아버지한테 이거 한 개에 개당 얼마씩 드리고 5,000원씩 드리고 일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님이세요? 네네. 철훈 씨의 공장에서 일을 돕는 아버지. 아들이 바빠질수록 아버지 지갑도 두둑해진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내지 200만 원 벌어. 아버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 78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큰아들 철훈 씨라는데요. 아버님, 아드님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머리가 좋았지. 머리 좋았어요? 반에서 몇 등이나 했길래? 반에서? 몰라. 2등 안 했는가. 아, 1등? 어머, 아버님 이거 이사님은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잘했대요? 엄마. 아버지 안 닮고? 왜? 어머니가 머리 좋으셨어요? 기술은 나 닮고. 기술은 안 닮고. 어머니 머리가 얼마나 좋으세요? 뭐 기본 세 자릿수 같은 건 그냥 바로 암산해서 나오시고. 향교를 다니면서 노노 중역 다 읽었어. 예. 아버님은 그런 여자를 어떻게 고르셨어요? 지발로 비왔지. 우리 아버지 잘생기셔가지고. 아버님이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딴 건 안 보고 얼굴만 보셨대요. 예전에는 영화배우 중에 아버지랑 딱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남궁원. 젊은 시절 남궁원 저리가라의 외모.
정말 멋지셨네요. 그날 오후 갑부의 공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우리 김장에서 가져왔어? 우리 김장이네. 나 잘 먹을게. 우리 회원들 불러야겠다. 50포지. 우리 집 것도 줄 거지. 누구세요? 아, 우리 언니예요. 어쩐지 닮으셨더라. 네. 무슨 일로 오늘 오셨어요? 아이, 김장해가지고 네. 좀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우리 공장에 언니의 남편이 근무하고 계세요. 아, 형부요? 네. 언니의 방문에 뜻하지 않은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우와. 이게 뭐야? 4년 전부터 공장의 안살림은 매형이 맡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우리 아버님 술 안 드시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이 총 출동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가족. 지금의 여유가 생기기까지 철훈 씨 부부는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심란하게 갔지. 이제 거기서 얘기를. 집에를 가면은 심란했지. 왜요? 뭐야? 아유, 근데 조그만 아파트에, 조그만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 보면은 너무 그러죠. 그게 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그 결혼할 때 약 5억 4천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보증을 썼다는 거죠. 결국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 거울을 보면 이게 그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거의 뭐 정말 그 세상을 좀 패배한 패배자의 얼굴. 거의 빚을 갚을 때까지 굉장히 증오가 컸어요. 절망에 빠진 순간 힘이 되어준 건 아내였습니다. 자기, 괜찮아. 생활비는 내가 벌면 돼요. 대신 자기는 좌절하지 말고 구들장 연구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기당할 줄 나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생계와 부채 이자를 책임지며 임신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한 아내. 그러니까 한밤중에 밤 10시에 나가서 그 고등부 애들 공부 가르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제 학원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 벌고요. 평일에는 제가 아이들 다 돌봐야 되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는 시댁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홀로 일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철훈 씨는 임대료 월 10만 원의 시골 경로당 컨테이너에서 구들장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꼭 좋은 구들장 만들어서 경로당에도 깔아드릴게요. 한겨울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집에 갈 차비조차 없었던 철훈 씨. 자기, 나 며칠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 며칠 후에 갈게. 아내 역시 분유값이 떨어졌단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죠. 철훈 씨의 외로운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박씨 그 있죠? 근데 그 박씨가 그 홍부가 제비한테 물려준 그 박씨 아닐까 생각해. 박씨인지 알았더니 여러 봤더니 금은보화가 많았다. 그 박씨. 물론 제품 개선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매장에서 다시 만난 부부. 이게 뭐야? 뻔하지. 친구 밖에서 보니까 더 뻔하네. 또 샀네, 또 사. 그러네, 스피커. 스피커 브랜드를 아예 그놈이라고 하고. 근데 왜 두 개냐?
자기 2개 샀어? 이거는 스피커, 이거는 앰프. 네, 신문 모양이. 요즘 오디오 장비에 푹 빠져 있다는 남편 철훈 씨. 아내는 이런 남편이 못마땅한데요. 제가 원래 오디오 쪽 사업하는 것도 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취미로만 하시라고. 이거를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이렇게 제끼니까. 차량용 오디오 옵션만 한 1,100만 원 정도. 이거는 스피커만 7천만 원. 2억짜리 오디오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면 2개, 3개예요. 내가 근데 그걸 알았어. 하나 사고 잊어버려 바로. 아내의 타박이 있을 때면 철훈 씨만의 대처법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음악과 함께 오디오 소동도 마무리됩니다. 그날 오후 급히 어디론가 나서는 부부. 바다 현장에서 칫솔 재려고. 칫솔 재러 가세요? 네. 시골집인데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며느리가 시공을 해주고 싶어 하시네요. 멀리 화순에서 편백구들장 시공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해관지 청룡댁.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여기가 청룡댁 맞으신가요? 예? 청룡댁. 청룡댁이요? 예. 네, 맞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전화. 예, 강사님. 네네. 방 하나를 찜질방으로 만들고 싶다 하셔서. 이 방이에요. 이 방이에요? 아까 나보다 제주라고 그러는데.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편백구들장을 의뢰한 건데요. 3,850. 이쪽이 4,170. 4개 들어가면 딱 맞겠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갈게요. 방 사이즈만 확인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온 철훈 씨.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안쪽으로? 제 기억 안 나? 20년이 넘었던 데라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네. 여기인가 그 어르신들 다 살아 계시려나. 대체 두 부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어르신들 다 살아 계시려나. 이 앞에 부부가 도착한 곳은 마을의 한 경로당. 계세요? 계십니까?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여기 공장에서 뭐 만들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편백나무 가구 막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저 앞에 그 창고에서. 진짜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한번 할머니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러 왔어요. 전기판 거신 양반이요? 예, 그랬죠. 전기는 아닌데. 나무에다가 밑에다 열 집어넣어. 알았어. 그 추억 삼아서 한번 놀러 왔어요. 어르신들도 보고도 싶고. 그나 고마소. 12년 전 홀로 구들장 연구를 했던 경로당입니다. 신기하고 이거 상했지. 그래서 5개로 우리도 넣고 이장도 넣고 또 적은 난김 넣고 그랬지. 여기서 제 할머니 때 필요하시니까 커피.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허름하던 거였는데. 여기에요? 여기다가 제품 만들어서 놔두기도 하고. 여기다가. 되게 어르신들 엄청 많이 좋아하셨죠. 심한 생각이 전에는. 5년을 떨어져 지내며 힘들게 지냈던 부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겠죠. 다음 날 화순에 구들장 시공이 있는 날. 오, 안녕하세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편백구들장을 의뢰한 집입니다. 철훈 씨는 특별히 더 꼼꼼히 살피고 시공에 들어갑니다. 아내 명숙 씨도 힘을 싣습니다. 미리 주문 제작되어 시공 시간이 빠른 철훈 씨의 편백구들장.
밋밋한 장판 바닥이 5시간 만에 편백구들장으로 변신했는데요. (16.5제곱미터의) 방 안. 바닥 시공만 했을 경우 시공비는 총 800만 원의 공사비가 드는데요. 바뀐 방이 어르신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예. 느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고심 끝에 시공을 결정했다는 손님. 어머니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작년에 그 뇌출혈을. 뇌출혈. 네. 1년 지금 4개월 됐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양기가 벌써 좋네. 여기 엉덩이 따뜻해요? 따뜻해.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되지만은 조금 더 전략해서 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택 없이 한 멍청이래. 이왕에 우리 아들 며느리 감사하고 또 건강도 싶어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들장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철훈 씨 부부. 오늘도 가슴 한편 온도가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 편백구두를 만나면서 나는 이 지구의 이번 생의 여행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편백구들이라? 내 삶의 목적이다. 단 1%의 희망이 보이면 포기하지 말아라. 어쩌면 그의 성공엔 단단한 나무를 나무로만 보지 않은 1%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운명 같은 아내를 만났고 운명처럼 편백구들장을 만든 철훈 씨. 그는 말합니다. 운명을 바꿀 성공은 1%의 희망에도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저랑 나머지 인생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까? 네, 좋아요. 우리 인생 꼭 인생 후반전 역전을 꿈꾸다. 아이 60에 어깨꽃을 피웠어요. 피었어요. 어두웠던 인생 전반전을 지나 빛나는 꽃길을 걷게 된 부부. 꽃한 송이를 피웠어요 지금. 꽃한송이 피었습니다 지금. 상상 초월 부부의 손끝에서 태어난 꽃이 다음 주 방송됩니다.